아살라무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안녕하세요.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이슬람이 한국에 있었던 이렇게 전달되었던 그런 계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한동안은 이제 어느 특정 이제 배경을 중심으로 한, 그때 고려시대였죠. 중심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슬람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사실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류들도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랬는데 그런 시기들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조선 시대를 이제 지나오면서는 이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외래 문화에 대한 어떤 배척 같은 게 많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교조차도 이제 배척하고 유교 숭상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실제 이슬람의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5년도에 첫 무슬림이 김진규라는 분이십니다. 오마르 김진규라는 분이 이슬람에 이제 입교를 하면서 한국에 이슬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헌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제가 터키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한국에 이슬람만 소개해 주었지 사실 그 이상 어떤 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왜 오늘날의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실 55년도에 첫 무슬림이 이제 배출되면서 일부 이제 몇몇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제 그 현상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몇천 명 이렇게 변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이제 50년대, 60년대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슬람이 한국에 정착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우리 이슬람, 짧은 이슬람 사이지만 그 이슬람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우리 사글세라고 그러죠. 그죠? 사글세방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외국인들, 유엔에서 파견된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교수 몇 사람, 이렇게 외국인들밖에 없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국의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뭔가 몸부림쳐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제 원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웃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게 뭐였느냐면 바로 여러분들 태어나기 한참 전이었죠. 그죠? 중동붐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중동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60년대 말부터 쭉쭉쭉 발전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중동이라는 나라를 이제 대상으로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5.18을 벌여드려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이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외교관들도 이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였죠, 그죠? 서울중앙성원 부지를 이제 60년대 말에 5,000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에 이제 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76년도에 사실 어쩌면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상 속에서 웃자라게 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화초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약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튼튼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련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상암구장 쪽에 가기 전에 보면은 절두봉이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절두산 성지라고 그러나요.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박해 속에서 순교 역사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슬람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정부 휴가에 엄청나게 보호받는 선교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성원이 76년도에 이제 개원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중앙성원을 찾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회, 이슬람 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슬람 학생회처럼 이런 학생회가 그때 엄청나게 성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슬람을 이름한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대학들, 터키에 있는 대학들, 그 위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학생들 유학 오세요 하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랍어과가 생기면서 외대나 그 이후에 이제 명지대, 그리고 또 이런 아랍어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랍어 또 이슬람어 학과들, 예를 들면 뭐 터키 학과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학과라든지 많은 이런 학과들이 이제 이슬람과 연관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쭉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성운이 76년도에 개원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네, 사실 그 건물도 웅장하고 지금은 뭐 사실 작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특히 학생들도 한 많을 때에는 거의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물론 뭐 매일 오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서 이슬람을 배우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성운에서 하루에 많을 때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불가능한 생각이라고도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루에 300명씩 입교를 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하루에 300명씩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드 라술룰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동 지역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아마 큰아버지나 또는 집안에 뭐 소위 내 가정에 한 명 정도는 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중동으로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전역에 고루 이렇게 사실 중동을 건설하는데 건설 역군으로 나갔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국의 70년대 말 서울중앙성운을 개원하면서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에도 이슬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중동 가려면은 이슬람교회 가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서로 이게 잘 이렇게 매치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8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이제 한국 사회에 5개의 이슬람 성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중앙성운에는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시사를 하고 또 우리 교단 관계자들을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서 이제 이슬람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서울중앙성운을 만들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의 이슬람이 시작되었다는 말로 지원을 막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에 리비아 정부에서는 부산 성운을 그 당시 건축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어디죠? 전주에 있는 성운 아부바크르 스디크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는 쿠웨이트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안양에 지금 아주 이제 많이 낡긴 했습니다만 안양에 있는 한 분이 고 후세인 유창식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이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교회를 매입을 해서 이슬람 성운을 바꾸는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까지 거의 10년 흐르는 사이에 아주 이변이 일어났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중앙성운에 와서 입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이제 뭐 산업 역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런 사이에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한국에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86년도까지 5개의 이슬람 성운이 10년 사이에 만들어지고 무슬림 숫자는 그 당시에 물론 그 이후에 통계된 거긴 합니다만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추정을 하는 엄청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사실 어떤 종교 단체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종교의 역할을 많이 못 하거든요. 이제 우리 경제가 중동부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되고 하면서 이전에처럼 우리가 배고프고 그런 시절 많이 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은 종교적으로 그때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종교적으로 조금은 이제 좀 멀어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봐요, 전부 다.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접어들면서 사실 뭐 이슬람은 침체기였다고 보는데요. 다른 종교, 기독교든 불교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조금은 침체됐던 그런 시기들을 다른 종교들은 아마 2000년대 초반, 지금까지도 어쩌면 침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좀 억측스럽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슬람은 다행히 80년대 끝나고 9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 경제와 발맞추어서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뭐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걸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 한국에 대거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렇게 대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산업 역군들이 가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왔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90년대 되면서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뭐 다른 물론 조선족이나 또 다른 무슬림 인구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1997년 IMF를 전후해서 이렇게 뭐 통계를 내고 그러는데 IMF 이전까지 15만 명에 해당되는 이거는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의한 건데요. 15만 명,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무슬림 인구죠. 15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어떤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머물렀었어요. 뭐 산업 근로자라고는 이름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2년 계약, 어떤 사람은 3년 계약, 그리고 또 불법 체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함께 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슬람이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있든 간에 뭐 시간이 되면 또 예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9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이슬람교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많이 이해하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하다가 우리 사장님 예배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금요일 날 우리 합동 예배가 있는데 좀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을 때 허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IMF를 전후해서 이제 뭐 한국이 이제 그런 걸 수용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것을 잘 견디고 이제 우리가 사업주와 좋은 이제 그 협업 관계가 이루어진 뭐 주종 관계 또는 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이렇게 협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국인들보다 더 사실 뭐 회사에서도 뭐 예를 들면 더 잘 이렇게 잘 지위를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받고 이렇게 있는 외국인이지만,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어렵게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97년도 IMF를 맞이하면서 이제 많이 떠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쭉 계속 이제 또 다시 자기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든 또는 받아들이지 않든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를 수용하든 또는 수용하지 않든, 다른 말로 하면 선교를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하든 또는 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던 한국 이슬람교 성원은 5개밖에 없었어요. 이제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이렇게 될 때 5군데에 있는 이슬람 성원이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15만 명 다가 뭐 예배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중에 일부분이 한다고 그래도 수용이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이제 뭐 공장에서 또는 뭐 공장에서 가까운 이렇게 뭐 조그만 소도시에서 이슬람 성원들을 이제 우리는 무살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배소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200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IMF 맞이에 돌아가기도 했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우리 교단이 이제 한국 이슬람교가 나름대로 이제 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이제 그 이슬람 성원들을 많이 전국에 있는 대도시를 통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이슬람 성원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 맞이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9.11 이제 그 미국의 무역센터 폭파 사건이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부시 대통령이 그 대이슬람
국가들과의 어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 침공이었고 이제 아프간 침공이었죠, 그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2007년이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샘물교회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한 대형 사건 사고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사실 한국 사회가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호메트교, 알라신교 또는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이라는 말을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형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찬반이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단을 찾거나 또는 가까운 이슬람 성원들을 찾아서 이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교육도 받고 특히 저희가 우리 교단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역사, 사회, 뭐 세계사 이런 지리 뭐 이런 그 과목을 전공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직접 초대를 해서 하루씩 이렇게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4강좌를 이렇게 막 계속 교육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슬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교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또는 아까 조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슬람이 몰려온다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 샘물교회 사건 때 그대로 보여졌거든요. 이제 저희 샘물교회 사건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에 초기에는 이슬람 엄청나게 막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많이 욕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반전되었었죠.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슬람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 숫자가 외국인들을 빼고 나면은 한국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한 견해는 이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이슬람에 대한 견해는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오늘날 이제 10년 이후에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으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조금은 한번 봐보세요. 이제 말씀드린 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 그게 한 25년 이상 25년 이상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것도 새롭게 접한 그러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조금은 이슬람이 정착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2018년 현재 전국에는 우리가 이슬람 성원 수가 서울중앙성원이 제일 이제 큽니다만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이슬람 성원 수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25개 정도 대도시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슬림 숫자는 약 한 15만 명 정도 돼요. 물론 그 숫자가 어떻게 추정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평화 정착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슬람의 어떤 그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